잠시 후 2시부터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연합회 출범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앉으시죠. 이제 2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연합회로 출범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주노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참여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제 헌혈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묵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참가자 소개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금 참가자 소개를 하면은 시간을 얼마 소개할 수가 없어서 광고 시간에 다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 소개 시간은 광고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 지금 시간에는 요번에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생기게 된 경과 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4일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이라는 단체가 조그맣게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 발기 모임을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단체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해서 좀 잘 사는 나라 공약도 좋지만 우리는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국민의힘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5분간 윤석열 후보를 연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보면은 뒤에 존경받는 나라 출범 제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그때 일이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글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약을 국민의힘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무척 긍정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그 5개 공약 중에는 1번, 2번, 5번은 자기는 찬성이다. 그런데 3번, 4번은 자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책팀에다가 검토를 시켜서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이정현 목사님 등 원로 목사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좀 모여서 의논을 하자. 그래서 2월 4일 이정현 목사님 사택에서 5분의 목사님과 두성달 장로님 6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을 출범시켜야 된다 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2월 11일 날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대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마침 2월 11일 날이 대선 주자 TV 토론이 있는 날이어서 어느 수 없이 그것이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로 연기를 했는데 그때도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수 없이 그걸 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4일 날 기독교 학술원에서 준비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17명의 사회 원로, 기독교 원로 또 불교의 선지 스님 또 임성준 대사 등등 김경국 총장님 등등 17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상황을 검토하고 토론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도록 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으니 우리가 출범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내로 특히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10년 내로 반드시 5대 경제 대국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이 꼭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원로 어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출범대회를 갖는다 하고 그분들이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출범대회를 하기로 2월 16일 날 결정을 하게 됐고요. 2월 18일에는 국민의힘의 서일준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지방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권영세 선대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윤석열 후보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라는 홍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출범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먼저 이종윤 목사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만 이종윤 목사님은 넘어지셔가지고 골반이 부러지셔서 사실 휠체어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이렇게 변함없는 정열을 가지고 이 운동을 이끌어주셔서 저희가 너무 눈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종윤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가 아주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시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는 대한민국 애국동포 여러분,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님,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님, 전 현직 대학총장님, 사회와 시민의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말미에서 섬겨오던 목사 이종윤이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세계적 인물들을 배출했고 그 결과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출범식을 갖게 된 동기는 경과보고 시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이해를 하실 줄 믿거니와 오늘은 역사 속에 나타난 사례를 몇 가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에 있는 국제심리연구소에서 세계인의 IQ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을 때 놀랍게도 세 나라의 연구소에서 모두 대한민국 사람의 IQ가 최상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스포츠, 예술인, 기업인들이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 우리나라가 멀지 않은 장래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대국, 군사대국, 국토대국, 과학대국을 부르짖으며 인간 만세를 부르는 소위 선진국들은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퍼져나갈 때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한 것만 가지고는 지구촌에서 존경은커녕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폭정에서 자유를 얻은 독일은 국토가 양분되고 전쟁의 민폐가 극에 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배상금을 영국, 프랑스, 소련에 지불해야 했고 산업시설은 해체되어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항복 직후 2년 안에 미국과 영국은 독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지적 배상금으로 기술, 과학, 노하우, 특허를 가져갔고 패전국 독일은 이에 더해 약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이탈리,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에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승용국 미국은 독일 재건 전후 산업 구축을 크게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연합군의 지원을 시작하여 프랑스, 영국, 점령 지역에 있는 독일의 수감자까지 그들을 도왔고
1947년 전범자 이탈리아 역시 전쟁 배상금으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소련, 에티오피아, 알바니아에 1938년 물가 기준으로 36억 달러의 배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일본과는 달리 전범 재판은 열지 않았으나 무솔리니 등 전범자들은 이탈리아 저항 세력에 의해 전쟁 중에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각각 자기들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자기들은 희생을 하면서 이런 보상을 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어느 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여러분께서는 더 잘 아시고 판단하셨을 줄 믿습니다.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먼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권 지도자들의 비전과 의지와 단합된 국민의 호응이 불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사랑의 나눔 교육, 근검 절약, 철저한 국가관리과 안보의식을 갖추고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정부, 국회, 언론, 노조를 향해 선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을 자기 공약에 넣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운동은 새마을운동처럼 국민이 함께하되 국가와 각계 원로들이 앞장서서 서로 후배와 자손들이 자랑스러운 나라 백성으로 존경받는 나라 세우는 일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목사 이종윤. 지금 이 자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3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권영세 본부장님은 아무래도 바쁜 일정 때문에 축사를 하신다면 먼저 자리를 떠야 할 겁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정권 저희들이 탈환하기까지 12일이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정권 탈환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간단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에 게다가 추위, 오늘은 좀 풀렸다 하더라도 추위에 오시는데 여기 특히 연로하신 분들 많이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의 원로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한뜻으로 모여주셔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고개 숙여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후보가 꼭 참석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잘 아시다시피 오후에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 행사인 만큼 준비하느라고 오늘 같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조금 전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신 이종윤 목사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제가 항상 존경하는 서경석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길자연 목사님, 이진호 감독님, 김병묵 총장님, 지성스님, 그리고 기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 사회단체, 이렇게 종교계와 사회단체에서 다 모여주셔서, 우리 국민의힘이 요즘 외치고 있는 원팀 정신이 아주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현직 대학 총장님들을 비롯한 학계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시민사회 지도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라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을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국가가 부강한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들과 어려운 나라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신 성숙하고 감동적인 선거운동, 나라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운동,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함으로써 이 시작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격려의 박수를 오늘 이한택 주교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갑작스런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불교계에서 선각 스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에 참석하신 종교계 지도자님, 바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도 뜻을 같이 하신 지도자분들께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종교 지도자분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은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중대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물질과 재나눔 실천으로 유익한 활동을 펼치는 국민이 된다면 국내에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존경받는 국가와 국민이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들 간에 서로 나눔 정신이 정대되어야 합니다. 공 한쪽도 나눠 먹는 정신으로 무엇을 나눌 것인지 사유하고 실천해 간다면 보다 풍요로운 훈훈한 정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인내하는 국민, 바른 길을 가는 국민, 서로의 입장을 잘 살펴서 배려하는 국민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에 좋은 가치를 드러내어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종교 간을 먼저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종교 교육으로 국민들이 종교 문제로 분열되거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종교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서로 윈윈하는 열린 종교인의 삶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셋째, 공심의 정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나만의 이익, 내가 소속된 단체의 이익, 내 종교인의 이익, 내 지역만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고민하는 국민정신이 함양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욕보다도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심정신을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다운 인간, 사람 냄새나는 인간,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서로 형제이고 이웃이며 한 나라의 국민인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하는 망정, 그런 사회가 된다면 매우 혼란스러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질을 강하게 중요시하여 지금은 돈을 숭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돈 중심주의로 흐르는 사회이다 보니 물질을 더 숭배하고 소중한 인간성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바른 정신,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새 가정, 새 옷, 새 마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섯째, 애국, 애족의 국가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 좋은 금수강산에서 평화롭고 먹고 자는 것은 먼저 가신 선조님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념과 사상, 내 종교에만 매몰된다면 더 큰 범주인 국가의 소중함을 잃고 맙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켜낼 것입니다. 물질 풍요의 이 시대가 오히려 위기임을 인식하고 애국 애족 정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 많은 나라가 되려면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나누고 나아가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의 배려의 정신을 키우며 공심의 정신과 인간성 회복의 정신을 배우고 익혀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애국애족하는 국가관을 확립하는 이러한 거대한 국민운동이 일어나 우리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며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 이웃과 지역사회, 국내, 국외 전반적인 상황에 면밀하게 살피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앞으로 힘차게 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와 허공 같은 영리한 지혜와 가감한 실천력으로 존중받는 나라 만들기 실천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중한 말씀해 주신 성각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길자연 목사님, 또 김경 총회장님께서 기독교계에 대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해방 이후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좌우의 갈등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첨예한 대립을 겪으면서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면서 신음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반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진입하면서 이 나라의 국가 위상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좌파 정부의 집권 속에서 강행된 어설픈 경제정책과 무모한 재반 정책들은 그동안 쌓아올렸던 경제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사회 도처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파열음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정치 행태에서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유물론적 욕구에 따라 뇌화부동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나라로 지향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의 원로들과 지도자들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앞세워 이 나라의 또 이 민족을 위해 국정을 수행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 본부를 발족하는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담아 축사를 드립니다. 합동지역을 대표해서 길자연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지금 시간에는 대학 전현기 총장님을 대표해서 김정복 신성대학교 총장님께서 격려사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 출범 대회를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의대학교 총장과 제12대 한국대학교육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신성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대학 살리기 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김병묵 총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은 비록 참석하시지 못했지만 또 권영세 선대본부장 겸 국민의힘 사무총장님께서 조금 전 축사를 하시고 이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방대학 총장을 대표해서 윤석열 후보님과 권영세 사무총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원로들로 구성이 된 국민운동본부 만들기 창립 준비위원들은 지방대학 살리는 방안으로 지금같이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하는데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까다롭게 어렵게 규제를 하지 말고 외국 유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지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외국 유학생들에게 각 지방대학의 한국어 과정에 들어오게 해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게 한 이후 1년 후에 본인이 선택하는 학과에 자동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개선해달라. 그런 첫째의 요구와 둘째로 그렇게 입학을 한 외국 유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비자를 발급을 해줘서 한국에 근로자로 입국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이 두 가지 사항을 작년 10월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힘에게 간곡히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회의 힘이 그 건의를 받아들이겠다. 또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시켜주겠다.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확실히 여러 사회 각계 각층의 원로들 앞에서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또 그런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쏠리고 한국어 배우기를 열망하는 이런 추세 속에서 그렇게 문을 닫고 어렵게 입국시키고 하는 제도는 확실히 바꾸겠다 하는 뜻을 저희들에게 전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후보께서 그렇게 약속을 한 이상 반드시 실천에 옮겨지리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전국 지방대학 총장님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지방대학 살리기 운동,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만이 하겠습니다.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방대학의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문제로 남아있던 것들이 다 말끔히 해결이 되고 나아가서 지방경제까지 살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고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 혼자 구호를 외치면서 격려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 만세! 국민의힘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총장님께서 아주 우선은 격려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부상달 전 대한대책기구 이사장님께서 격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이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이종윤 목사님 그리고 서경석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품격을 보면은 존경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탑 퀄리티가 그 나라의 탑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의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비극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토론 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의 국장이나 과장급을 아마 공무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용어 하나 배워가지고 와서 그 분야에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척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구토증을 느낄 것도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나라의 큰 방향을 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격려사에 써놓은 것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딴 얘기를 좀 하고 싶으니까요. 거기 격려사의 한 핵심은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들 2년 동안 항공비 대주고 월 2,000불 내지 3,000불씩 대줘갖고 2년 동안 세상에 5대양 6대주에 10만 명을 5년에 걸쳐서 파송해라. 그래 봤더니 몇 주 안 들어요. 지금 청년들한테 뭐 100만원씩 줬고 이런 것은 청년들을 의존성만 기르고 거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돈 쓰지 말고 10만 명을 5대양 6대주에 평화봉사단에서 파송 해놓으면은 그 중에서 5% 아니면 10%만 정착을 하면 대박을 칩니다. 한국 사람들은 DNA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합니다. 국제 감각도 익힐 것이고 외국어도 익힐 것이고 국제적인 눈도 뜨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으로 하면은 가장 좋은 정책인데 지난 정부 때도 제가 그걸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코이카를 통해서 파송하고 있어요. 코이카 통해서 1,000명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되고
여하튼 10만 명을 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정치가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런 방향을 정하면 돼요. 지도자령. 한미동맹을 강화하라. 원자력 발전 다시 되살려라. 노조는 유연성을 갖춰가지고 기업가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전교조는 해체든지 대건전하게 올바르게 변신하든지 해라. 또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러한 그 동기부여를 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라.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영토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라. 대한민국이 기도하기는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메카가 되고 중심이 되고 또 금융과 문화예술의 허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어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위치에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역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독특한 피자 몇 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좀 펴세요. 이거 나이가 들으시면 저도 이렇게 자꾸 이거 없는데요. 어깨를 펴시고 마음을 펴면은 마음이 밝아져요. 제가 가슴을 하면 여러분 피자 하면 돼요. 이게 피자, 펴자, 아니면 피우자. 그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이 골라서 하면 됩니다. 가슴을, 마음을, 허리를, 얼굴을, 건강의 밧줄을, 행복의 꽃을,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사랑의 촛불을, 도움의 손길을, 한미동맹 강화의 꽃을, 국민화합의 길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사랑하고 지킬 결의를, 그 다음에 마지막 할 텐데요. 제가 이걸 하면은 끝에 가서 여러분 피자 세 번 하면 돼요. 열방을 섬기고 봉사하는 깃발을 피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로하신데 정결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여성계에서도 한 분이 경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길자 대한민국 사람의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서 경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여성을 고생 받아서 이렇게 경력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구원할까봐 몇 자 원고를 썼는데 그때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어른들께서 다 해주셔서 저는 별도로 그렇게 할 말이 없는데요. 저를 소개하자면 제가 한 2007년부터 애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국운동을 하게 된 동기에 저는 범인여자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이후에 제가 애국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서목사님 지도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애국운동들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르게 생각
하시는데 그 정통성과 정체성의 근원을 다루지를 않으래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의 근본은 이승만 대통령이신데 어느 누구도 대부분하고 우카이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꺼내하고 이름조차 거론하기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만이 그렇게 많이 안 계셨다면 대한민국은 전부 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6.25 때 이미 북한에 중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국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호국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를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건국도 이렇게 하신 분인데 비난일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건국을. 그래서 해방은 해방절이지, 광복절은 해방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건국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국절 제정하지 않고 운동도 15년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으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나라가 하는도가 모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로 정말 필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으면 좋은데, 가졌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자 같은 사람을 장애 후보로 내세우는가, 이런 점이 정말 절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5년간을 경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안보 문제를 파탄시켜놓고, 그래 무엇을 더 어떻게 하자고 이재명 같은 자를 후보를 내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자가 말이 하나 뭔가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트 피플을 타야 됩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애를 쓰시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애국을 하시는 어른들이니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지만, 정말 저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보트 피플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이도 이미 80이 넘었으니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보트 피플을 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국민들이 현재 마음속은 이렇게 이 상처로, 이 혼란한 후보들의 이 투쟁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의지할 데가 없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시 수습해서 감싸고 뭔가 다듬어서 우리가 그동안 70년 가까이 이 나라를 세우고 노력한 그 결과가 헛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또 그리고 이런 정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해놓은, 그래서 국민이 힘들고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병이 생기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해서 이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아우르고 교육시키고 개몽시켜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자 같은 사람을 30몇 프로씩 지지를 하는가? 내가 그게 그냥 가슴을 치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자로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재명이 되었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드시 제가 그분이 권영생인가 하는 분이 계셨으면 정말 그분한테 한식을 놓으려고 했는데, 만일에 이분들이 국힘당이 윤석열을 당선시키지 못한다면 만구의 역적이 될 것이고 또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한테도 그렇게 5년간 우리가 당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주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를 볼때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윤석열을 승리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대선 정국을 보고 외국에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그걸 보고 가슴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니 경멸 당하지 않도록 국격을 높이고 국민을 계몽하고 여기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정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존경받는 나라 만족이 국민운동본부 안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전문가가 거기 모여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정말 스웨덴의 버금가는 그런 사회보장, 가장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복지 국가가 되려면 이 사회복지 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 그룹을 대표해가지고 우리 김정조 교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정덕입니다. 오늘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행사에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대 담론적이고 총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앞서 종교 지도자님들을 비롯한 저명 인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강론의 하나인 사회보장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보장 제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그 원고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OECD 38개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2개 기둥은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의료보장 다시 의료비 보장입니다.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2가지 기둥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라는 2개의 기둥은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속에서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은 현재 저경제성장,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을 하는 3대 악조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기둥이 우리 후세에도 과연 지속 가능하게 지탱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3대 악조건은 보험료로 형성되는 보험재정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재정의 축소는 곧 노후보장과 의료보장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을 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 4분은 지난 2월 3일 첫 TV 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했습니다. 대선 후보 4명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잘 개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듯이 개혁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은 사실 보험료만 좀 더 내게 하면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조정 외에도 의약품, 의료서비스,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양성 등 여러 의료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이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함께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경제 인구 감소로 건강보험료라는 수입 요인이 축소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약 45년 전인 국민소득 1,000달러였던 1977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패러다임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작년에 3만 5천만 달러 정도 되죠. 3만 달러 시대인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혁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비급여 문제입니다. OECD 국가에는 미용 성형외에는 비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등 선진국은 80%가 그 목표입니다. 20%는 모든 나라가 본인 부담하도록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선진국은 80%라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급여가 많아서 보장률이 65.3%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질병에 따른 의료비 보장을 약 15%포인트 정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에 해당되는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미용에 해당되는 탈모에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정신 나간 대선 후보가 있다는 사실에 건강보험 전문가로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0년에 건강보험 조직과 재정을 통합하면서 지역, 직정, 피보험자 간의 보험료 부가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함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실거래가는 약가 제도는 약 4조, 이건 추정치입니다. 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되는 낭비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4조 원들의 낭비 구조를 이 선순환으로 하면 비급여를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수단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든 독일은 1883년에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139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40원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3.4세로서 2019년 기준입니다. 세소로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독일은 81.4세로서 세계 25위.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평균 수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3대 악조건을 극복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본부가 지지하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본부 사회복지위원회 1동 이상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창립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창립 선언문 발표는 김진호 전 감독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인사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때마다 박수를 쳤는데 제가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끝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일에 같이 뜨겁게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기 위해서 더 뜨겁게 박수로 그렇게 여러분 선언문에 동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오늘 기독교, 불교, 가톨릭 등 종교계 대학 총장들을 위시한 사회각계 원로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존경받는 나라 공약이 나오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간간히 들긴 했지만 이번처럼 본격적인 운동이 등장하기는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10년 내로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경제대국까지 될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치안이 잘 되어 있고 국민이 정직하며 외국 여행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로부터 좋은 평을 들으면서 존경받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해달라는 요청에 호응하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만드는 움직임이 태동된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운동이 출발해야 합니다. 세계 5대 경제 대국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나눔, 근면, 절제, 정직, 양보의 미덕을 갖춘 국민이 되도록 교육받아야 하고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운동, 그런 정부, 그런 국회, 그런 언론 노조에 선한 압력을 가하여 보다 많은 국가 예산을 가난한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덴마크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GNI의 1%를 가난한 나라를 쓰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GNI가 0.15%밖에 쓰고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존경받는 나라를 향한 국민운동의 출범 덕분에 이제 우리도 10년 후에는 덴마크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의 역사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계 등 사회 원로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 주신 것을 나는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받는 나라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노조를 움직이려면 원로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한편으로는 국제협력위원회,
지방대학 살리기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기독교운동본부, 불교운동본부, 가톨릭운동본부 등이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사회 원로들이 이 모든 움직임을 대변해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계는 모든 역량을 총동하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조직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교 가톨릭도 이 조직 속에 같이 시동을 결국 걸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라의 혼란과 갈등은 여전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와 협력과 비판 견지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고 나라를 품격 있는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참석자 일동.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고는 팜플렛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광고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각 종교계는 기독교운동본부, 불교운동본부, 가톨릭운동본부를 조직화하는 일에 착수하자, 그런 얘기를 그동안 나누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후에 불교도 이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대학 총장들도 지방대학 살리기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 일이 아주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은 지방대학 총장들의 그 고살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살리기 운동에 저희도 역시 총력을 다해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회원 확대 운동을 열심히 전개한 다음에 한 신문사 2곳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가 저희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광고비에 좀 협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목사님께서는 저희한테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깥에 성금함이 놓여 있거든요. 거기에 돈을 넣어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계좌번호로도 보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저희가 언론사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 단체가 그냥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9년도에 경실련을 처음 창립했을 때 경실련 창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런 것이 사람들의 평가였는데 저는 이번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품격이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자
하는 운동이 있어본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운동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볼 때는 그냥 윤석열 후보 지지운동으로만 그냥 보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재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홍보했는데도 언론사가 별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번 과정에서 이 원로 목사님들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이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평가해 주시고 오늘도 그분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굉장히 감동을 했고 내가 체력이 유지되는 한 내가 이걸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빨리 젊은 후배들한테 이 운동을 빨리 넘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엄청나다. 그리고 이 운동은 우리나라 종교계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좀 두 신문사 정도의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저희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제안한 공약들이 실현이 되는 게 그냥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공약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공약 하나하나 실현에 다 거기 저항 세력도 있고 문제도 있고 논란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캠페인을 하고 설득하고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은 험난하고 험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창립을 실제로 와서 목도를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주인이신 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국민운동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불교, 가톨릭이 의식개혁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가톨릭만 하더라도 이 우파 가톨릭 신부가 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분 안에서도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나가는데도 좀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 요번에 스님들은 16분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6분의 스님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이 운동을 이끌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3분의 스님이 참여하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3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뉴스레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조금 그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고 그래도 저 대학 전현직 총장님들
이번에 상당히 오셨는데, 김병국 총장님 좀 소개 좀, 그 지방대학 살리기 운동으로 오신 것 소개 좀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참석하신 총장님들 일괄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카톨릭대학 총장을 역임하시고 기독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성훈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을, 교육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백선문화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영식 총장님, 한국체육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종욱 총장님, 전 여수대학 김하준 총장님, 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노영기 총장님, 충청대학 오경나 총장님, 전 인덕대학 윤여성 총장님,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윤홍선님, 대진대학교 전 이근영 총장님, 정화예술대학교 이성근 부총장님, 전 중앙대학교 이용구 총장님, 전 한국대학교 현 한국대학 법인 이사장 장호성 총장님, 전 경인여대 총장과 나라화의 회장을 맡고 계신 김필자 총장님, 서린대학 김영문 총장님, 문경대학 선영국 총장님, 전 국회 사무총장 윤원중 총장님, 서울대학교 임지영 총장님, 경북보건대학교 이현직 총장님, 신선대학교 정원호 현 이사장님, 송호대학교 총장과 황해도지사를 지내신 황덕호 총장님, 이렇게 여러 총장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지금 호명되신 총장님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명되신 총장님, 저희도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원로 목사님들께서 참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의 조남을 이 얼굴하고 그 매치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로 목사님들 이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장로님들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장로님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도 좀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혹시 사회복지계에서는 교수님 한 분만 오셨나요? 여러 분 오셨으면 좀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 예.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원래 처음 그 발기 모임을 한 단체인데요. 그 사랑의 나눔에 목사님들이 기독교 운동본부 조직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 목사님들 보신 분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 여러분들께서 크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소개 못한 분 또 있습니까? 네. 스님들은 아까 일어나서 인사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운동의 이제 주인이십니다. 이 운동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연락처가 다 있고 하니까 무슨 의견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요, 자동차를 갖고 오신 분은 저 입구에서 자동차 번호를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할인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여기가 있는 차 비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또 할인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출범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부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장로님 오신 것도 좋으셨고, 네, 오신 거를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확인을 못했네요. 김경래 장로님 연세가 95세입니다. 아이고, 장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히 우리 감사드립니다. 네. 어디 가세요? 총장님 앞으로 오세요. 임순홍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찍을 때는 마스크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얼굴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는 뭐 한번 찍고요. 마스크 다음에 한번 찍고 벗고 다시 한번 찍게. 쓰셔야 돼요. 안 쓰면 큰일 나요. 잘 나옵니다. 쓰셔야 돼요. 마스크 쓰시고 한번 찍고요. 나이도 쓰시고 찍고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마스크 어째 마스크? 네, 주최측 300만 원 벌금으로. 이거 언론에만 안 나. 사진 올리는 거는 이걸로 올리고요. 네. 마스크 하고 벗어주세요. 네. 개인 조작하시고. 네. 자, 찍습니다. 언론에 안 나. 비디오 찍지 말아요. 하나, 둘. 알겠습니다. 야. 사랑하는 의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잠깐 사진 찍고 한 5분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시죠?
사랑의 나눔인가요? 장장을 이렇게 보세요. 사랑의 나눔. 예, 나오기하겠습니다. 예, 딱 잠깐만요,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잠깐 얘기만 하는 게 네. 아이고. 하나, 둘. 네. 인사를 하는 이 사진. 아니요. 6일